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됐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가 10,000명 넘었고요. 이 전쟁의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입니다. 현재 전쟁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7일째 됐습니다. 그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로 지상군 투입하면서 사상자가 급격히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면요.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가자 지구 북부를 계속해서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주요 작전은 아무래도 하마스가 지하에 파놓은 지하 터널. 그다음에 아직 부서지지 않은 이제 저런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는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무기를 탈취한다든지 지하 시설에 있는 무기 또 파괴하고 그다음에 지하 터널 자체도 파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조금씩 진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측 그 병력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이틀째 난민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이어가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건데 이 이스라엘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 하마스 고위급 제거를 하겠다 이건데 하마스 측에서는 난민촌에는 지휘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난민촌 공습을 멈추지 않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 항상 이 가자 지구의 전쟁이 나면 이렇게 진실 게임이 항상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그쪽 지역의 그 건물에 난민촌에 하마스 고위급 지도부가 숨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쪽은 당연히 이제 전혀 우리 그런 사실이 없다. 하마스 대원들 여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실 게임은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스라엘 측에서 분명히 거기 민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살해하는 목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국제법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약간 좀 거슬러서 시작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시작은. 근데 그 이유를 좀 찾으려면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 시작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역사적인 배경을 교수님이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네.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1882년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규모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했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요. 건국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 민병대와 팔레스타인 민병대는 사실상 이미 교전을 시작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일방적으로 1948년 국가를 선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1947년 유엔 결의안 분할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나누는 분할안에 기반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국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결국 제1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실상 싹이 트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967년 6.1 전쟁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를 요르단으로부터 뺏어서 점령을 하고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3차 중동 전쟁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67년인데요. 사실 이때부터 이제 요르단강 서안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 독립국가를 세우기 원했고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세워지지 않았고요. 또 팔레스타인 측에는 하마스라는 강경정파가 있고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통치하는 파탁이라는 온건 정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실권 통치 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고 파탁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 이제 중동 국가들이 10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그 배경을 굉장히 숨가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되시라고 그래픽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 지금 이 일이 촉발이 된 건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전쟁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합의를 해낸 게 1993년 오슬로 합의라고 그랬죠. 예. 오슬로 협정인데요. 이것은 합의 주요 골자는 93년부터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아직까지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주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면서 결국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서지 못했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왜 그러면 오슬로 협정이 실행되지 못했는가? 예. 오슬로 협정은 최종 합의가 아니었고 잠정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는 합의를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동예루살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하는 수도로 세워줄 것인가? 이스라엘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수많은 정착촌들, 즉 이스라엘 차지한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정착민이 한 50만 명이 됩니다. 예. 이 사람들 다 철수시켜야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 전체를 팔레스타인 측에 넘겨줄 수 있고 그래야만 거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죠. 요것도 아직 협상이 최종 합의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쟁 중에 피난 간 난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아직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걱정하는 건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이게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될까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달려 있을 텐데 네타냐후는 휴전 없다라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정말 정치 생명 때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총리가 전쟁 전에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맞으나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가 더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1,300명 이상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예. 군 통치권자로서 그것을 자국민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원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더 연장을 한다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의 어떤 인기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휴전 안 하는 이유는 하마스라는 이제 무장 정파 또 한편은 또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또 어쩐 쪽으로 무장 정파라고 하는 이 단체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받아서 자국민 1,000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어떤 응징이 있어야 된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요. 예. 그다음 하마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억제력, 즉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럼 하마스가 무너지면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도발할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정적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는 지금 현재 나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진 억제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투입해서 하마스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휴전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굴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냥 안 그래도 정치적 입지도 위태롭지만 그냥 끝나는 거다. 그렇죠. 이제 하마스에 이렇게 대한 보는군요.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민간 피해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작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 어떡하나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거기는 이란이 참전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이 전쟁이 단순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북부 전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면전은 아니고요. 예. 교전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헤즈볼라 대원이 5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헤즈볼라 대원 50여 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미 드론과 탄도미사일 이스라엘 제남단 도시로 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격을 했고요. 어제와 그제는 이스라엘도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지금 항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서 아마 공격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예멘에 대한 공격도 이스라엘 공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지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예. 최근 미군 기지를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주춤했는데 다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겠다.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뒤에는 전부 다 누가 있냐? 이란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란이 주로 지원했던 후티 반군이고 이란이 지원했던 친이란 민병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란이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란이 지금까지 키워온 대리 조직, 후티,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직접적으로 지금 참전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배후에서 다 이란이 포진을 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미국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제 5차 전쟁이 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절대로 휴전 없다 하고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했는데 또 최근에는 엊그제죠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굉장히 메시지가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미국은 왜 조금 변할 이러는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간인 피해가 계속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남쪽으로 피신한 팔레스타인 즉 가자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또 심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호품이 그렇게 충분히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에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그다음에 세계 여론조차도 이제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금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 국제사회 압박도 커지고요. 네. 미국 역시도 거기에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시 휴전이라도 하자라는 이제 잠시 휴전하고 다시 뭐 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휴전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을 놓고 서방의 입장들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스탠스도 굉장히 해석하기 애매합니다. 지금 이 주변국들 다들 어떤 생각들로 이걸 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을 상당히 이제 비난하면서 휴전을 빨리 해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했을 텐데 이번 전쟁의 다른 점은 전쟁 초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000명 이상을 죽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한다,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 있죠.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뭐 지금 사상자가 8,000명이 넘었죠. 네. 예, 그렇게 넘어가면서 유럽의 이제 목소리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지금 이란과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스라엘적인 어떤 그런 의사를 많이 표준하고 있고요. 중국은 초기에는 아주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에는 다시 아랍권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상당히 이제 팔레스타인 즉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변의 아랍국들도 상당히 지금 바쁩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팔 문제가 생기면 아랍권에서 있는 아랍 주민들이 반이스라엘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반이스라엘 시위가 결국 반정부 시위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저런 팔레스타인 민족을 저렇게 압살하는 국가와 평화협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라는 그런 반정부 시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이집트와 요르단 국가는 상당히 민감하고요. 정권 안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고강도 시가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고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시간 싸움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망자, 그다음 미국의 인내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변수가 될 수 있죠. 시간은 어차피 무한정 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미국이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병력의 사상자가 너무 높게 나면 결국 이스라엘 국내 여론조차도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휴전이 빨라질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 거기에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전쟁은 돌파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돌파구는 현재로서는 빠른 휴전인데요. 빠른 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휴전 의사를 밝히고 이스라엘을 설득하면 휴전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지금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제가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휴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키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건데 그 시점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예. 저는 길어야 한 달이다. 앞으로 길어야 한다. 길어야 한 달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양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공습을 하게 되면 예. 팔레스타인 피해자는 계속 민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거기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상당히 분노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미국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게 인내를 할 수 있으나 작전 시간을 줄 수 있지만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팔레스타인 피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휴전은 앞당겨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시각은 똑같을 겁니다. 빨리 끝내서 이제 희생자가 안 나오길요. 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